쌤튜브. 그림 그려서 어떻게 밥 먹고 살고 예술이 어떻게 밥 먹여주는지 어릴 때 했던 쓸데없는 짓들이 지금의 직업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. 예술 창작을 하려면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렇게 작가처럼 있지만 사실 저 굉장히 병맛 좋아하고 그리고 어릴 때 막 이렇게 레겠다고 힙합 입고 다녔어요. 지금도 힙합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의도치 않게 불교 현대 미술 작가가 돼서 자꾸 불교 방송 같은데 스님이랑 불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? 네,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진짜 불편하더라고요. 또 다른 내 캐릭터를 만들어서 좀 분출을 해보자. 그림으로 나를 좀 다스리자 해서 다스릴치 자기 기자를 써서 양치기라는 필명을 만들었습니다. 아까 받으셨죠? 이게 제 명함이에요. 이렇게 두 가지 양치기와 양경수 두 가지 내 모습을 갖고 이렇게 가자 해서 처음에 사실 저 비님이라는 웹툰 스토리를 제가 썼었고요. 그러다가 우연히 스토리볼이라는 다음에 서비스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. 한 컷 연재를 하자 이런 제안을 받고 한 컷을 연재했어요. 웹툰도 아니고 일러스트도 아니고 그냥 한 컷 짧은 글이 들어간 그림들. 그래서 처음으로 고료라는 돈을 받아봤습니다. 고료. 뭐 인테리어를 해서 벽화를 그려서 그림을 팔아서 버는 돈이 아니라 연재를 하고 그 피드백이 오고 어떤 소통에 의해서 받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만큼을 받진 않았겠죠. 그래서 공감이라는 게 정말 다들 이렇게 피곤하구나. 공감이 어떤 걸 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제 주변부터 봤어요. 여기는 제 막둥이 동생이고요. 나와 내 주변 이야기를 그려보자 해서 처음 그렸던 건 애기 그림이에요. 뭐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가 이것도 늘 여쭤보는데 경상도 분 계시나요 혹시? 경상도에서는 내가 아가라고 읽죠. 내가 애냐? 서울말로는 내가 아가. 난 아기다. 기가 막힌 펀치라인입니다. 제가 어릴 때 동생 키우면서 뭐 반 정도 키웠는데 분명히 동생도 뭔가 생각이 있을 것이다. 어른 아직 말은 못하고 하지만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했던 그림들을 그려봤고 카카오 스토리에 연재를 했는데 아시죠? 카카오 스토리 뭐 상암맘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뭐 수원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. 이모티콘을 만들었고요. 이젠 또 다른 방식의 그림으로 돈을 벌게 됐어요. 이건 정말 그냥 우리가 쓰는 카톡 이런 데서 대화에 내 그림이 나오고 친구가 출근하는 순간 퇴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 그림을 처음에 2015년 9월 8일 날 그렸고요. 애기 그림들보다 더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. 그래서 쭉쭉쭉 그려 나갔죠. 반응이 좋더라고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세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그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고스란히 했다면 아마 다 쌍욕이었겠죠. 글씨도 제가 악필이어서 글씨를 그렸어요. 이렇게 그린 거예요. 다 그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. SNS 저도 똑같이 뭐 일기장처럼 맛집 올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했는데 이게 SNS가 다르게 보면 또 다른 갤러리가 되겠다 싶어서 정사각형 그때는 인스타에 정사각형밖에 안 올라갔었고 한 컷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해야겠다. 정말 한 100컷까지는 막힘없이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. 아이디어도 끊임없이 생각났고 한 20컷쯤 그렸을 때
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. 아,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. 라는 책 사파를 해달라. 지금 작가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들도 쓰고 싶다. 그땐 뭐 제가 막 팔로워가 많았을 때도 아닌데 일단 책을 봤는데 책은 그런 엄청 사이다 내용은 아니었어요.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파들이 일본식 그림이어서 제 그림으로 이렇게 20장 정도를 들어갔고 덕분에 책이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. SNS 세 군데다가 같은 그림을 올리면서 이 그림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했고요. 각자 사용하시는 방법 아니면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도 마크 주쿠버그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. 이렇게 같은 컨텐츠지만 좋아요의 반응, 도달률, 그리고 댓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. 이런 것들을 엄청 분석했죠.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다 오신 거겠지만 이 얘기는 굉장히 길지 않아요. 근데 저도 도전 만화를 몇 번 이렇게 도전했는데 뭐 별로 보지도 않고 근데 제가 SNS에서 좀 유명해지니까 이것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. 최초 한 컷 만화를 연재하자. 좋다. 그래서 똑같은 방식의 회사원 그림들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림을 하자 해서 제작을 했는데 친구 한 명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가 농협에 갔는데 4시 10분에 들어갔고 그냥 청원 경찰분이 당연히 들어와라. 그래서 업무를 보는데 그 창구 직원분이 너무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.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순간 그분이 일어나셨고 임산부셨대요. 아, 저 사람은 속으로 얼마나 그 경수 네 그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. 진짜 일하기 싫고 이런 말은 못하고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막 왜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이렇게 동공이 커지고 인생이 변하는 느낌, 번개가 치고 아 이거 내가 어떤 그래도 적어도 내 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조금의 사명감을 가져도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직업군들의 애환을 다뤄보자. 제가 아까도 뭐 여기 다른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어딘가에서 늘 갑질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. 물론 내가 갑의 위치가 아닐 때는 늘 당하는 것 같지만 내 카페나 뭐 편의점이나 어느 순간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나.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아서 팍팍해지는 게 아닌가. 저부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직업군들의 애환을 좀 담아보면 서로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. 그럼 어떤 직업을 그릴까 고민을 엄청 했고요. 그래도 우리가 좀 자주 만나고 늘 하루에 몇 번씩 보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들 위주로 가자 해서 첫 번째는 택배 기사님이었습니다. 친구보다 더 자주 만난다고 하죠. 택배 기사님. 택배 기사님 이야기를 시작으로 승무원, 소방관, 간호사, 헤어 디자이너, 사회복지사, 마지막 고3 편까지. 원래 진짜 많은 직업군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. 저도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지라 그 직업군 편을 제작할 때 그 직업군의 스트레스가 저한테 오더라고요. 밤낮 그 생각만 하니까 예를 들면 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또 단짝 친구가 소방관인데 소방서 가서 그 동료들과 인터뷰를 하고 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. 그 불 끄러 갈 때 어떤 생각하냐, 사람 살리면 어떤 기분이냐, 어떤 생각, 어떤 기분 느낄 수도 없다고. 불 났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, 불 꺼야지 그냥 뭐 들어가야지. 그리고 그렇게 다들 지내다 보니까 자기 목숨, 뭐 자기 다치는 거 이런 거를 전혀 돌볼 겨를이 없는데 그들의 복지도 잘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너무 보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. 8개월 정도 연재를 했죠. 어, 연재를 하면서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. 어떤 뭐 행동 거지도 물론
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 갑질의 그 악순환을 거꾸로 가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. 아, 저 사람이 저래서 저렇게 행동했구나. 택배 기사님들이 1분에 하나씩 날러야 하나를 배달할 때 500원 정도를 버는 거니까 벨만 누르고 놓고 가는구나.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그리고 운전도 시간이 그들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.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뭐 따뜻한 세상이 되겠죠. 쌤튜브